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그 책 내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 것들 아니면은 되게 생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튜터링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점점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필요한 것들만 요약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단원은 로컬리 컴팩트잖아요. 로컬리 컴팩트는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수학적으로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토폴로지컬을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어요. 저도 그냥 딱 여기 있는 문제 정도로만 하고서는 넘어갔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막 기억하고 할 만한 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네, 별로 내용이 제가 정리한 게 많지 않을 거예요. 혹시 그 저번 주까지 한 내용에서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그 저번 주에 제가 막 그 카톡으로 계속 막 풀이 정정하고 했던 그 문제예요. 그 제일 어려웠던 그 문제. 근데 이거를 왜 과제를 제출을 끝나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떤 거를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그 사실 제가 기억력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 분 중에 누구였는지는 제 기억을 못해요. 근데 네, 아마 네, 그분께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책에 있는 특정한 어떤 내용을 좀 모디파이해서 풀어봐라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 주 과제에도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번 주 과제 문제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준비한 이유는 저번 주에 제가 완전 틀린 풀이를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놔가지고 그 정정할 겸 이제 좀 준비해봤어요. 뭐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게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스톨프 컴팩트 스페이스에서 AN들이 인테리어 포인트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empty일 때 이제 뭐 그 친구들의 카운터블 유니온도 여전히 인테리어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였는데 아마 그 이게 스텝 1이고 스텝 2가 있잖아요. 스텝 2는 다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근데 문제는 스텝 1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좀 힘들어 하셨을 텐데 그 스텝 1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내용은 제가 그 카톡에 올려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여기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제 이게 아마 그 27.7이었나요? 거기 있는 스텝 1을 이용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잘못 이해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시오리엄 27.27.7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그거였어요. 핫솔프 스페이스에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없는 집합은 언카운터블이다를 보이는 게 이제 해당 정리였거든요. 근데 거기 스텝 1에서 한 포인트, 임의의 포인트를 뽑아왔을 때 이 임의의 포인트를 그다음에 이제 네, 그러니까 임의의 포인트 x가 있고 임의의 오픈셋 u가 있을 때 이 둘을 세퍼레이트하는 어떤 v가 존재하더라. 근데 클로저마저도 x를 포함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v가 u 안에 있더라라는 거를 스텝 1에서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x라는 스페이스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없다라는 보장을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서 나온 그 스텝 1인 내용,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그 내용이죠. 포인트 하나랑 이 AN과 U를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켜버리는 그러한 V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그 해당 정리에서 isolated point라는 조건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질문 주신 분께는. 그래서 거기서 어디에 쓰였냐를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 친구가 인테리어가 empty라다라는 그 조건이죠. 이 조건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정리에서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오픈셋 U에서 X가 아닌 어떤 Y를 뽑을 수 있다라는 데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없다라는 성질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Y를 X랑 다르게 뽑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은 그 정리를 이제 이 클레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Y를 항상 뽑을 수 있다. 즉 저희가 그 세퍼레이트 하고 싶은 포인트들과는 전혀 다른 포인트를 항상 뽑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없다라는 조건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조건에서 이 부분이 이러한 걸 찾게 되는 어떤 그 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분리시키고 싶은 대상과 전혀 다른 Y를 뽑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스타일 과제 문제를. 그랬을 때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할 리가 없어요.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면은 그 정리를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초점 두셔야 되고, 특히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튜브렘마가 조만간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파라 컴팩트 나오면서. 그래서 튜브렘마에서도 조건이 달라요. 하지만 그 특정 조건이 쓰였던 부분에서 주어진 조건, 이제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문제의 조건이 그 해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럼 똑같은 결과론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거 말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죠, 이거. 저도 이거를 좀 뭐랄까 좀 직관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저는 처음 언제 본 거냐면요, 이게 해석학 때 봤어요. 저는 해석학 때 이거 관련된 그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루딘에 보면은 그 챕터 1인가 2쯤에 이거 관련된 연습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문제 풀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 조건만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이거면 될 거예요 라고 했었던 건데, 이게 네, 증명이 떠오르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의 정의를 따라가면 됐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까지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해결이 돼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그 클레임, 첫 번째 클레임을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번 파트예요. 그 책에 있는 정리와 제가 새로 주장한 클레임, 물론 제가 주장한 거 아니죠. 구글에서 많이 주장들 했어요. 근데 그 주장하는 거에서 해당 정리에 그 부분이 쓰였던 부분이 바로 이 Y를 뽑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그런 부분에 초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증명 따라가다가 특정 부분까지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막히게 돼요. 그럼 그 막히게 되는 부분이 그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 조건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조건을 여러분이 만족시키게끔 그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수정되면 나머지는 다시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거 새로 준비해봤고요. 혹시 이거에 관련돼서 뭐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사실 이미 끝난 과제라서 다시는 쳐다보기 싫긴 하실 텐데. 근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내용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이제. 그래서 한 번쯤은 연습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따로 질문 없으면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챕터 28이 이제 새로운 것들 막 정의하죠. 리밋 포인트 컴팩트, 그 다음에 시퀀셜리 컴팩트. 일단 이거에 대해서 왜 컴팩트가 붙었냐라고 하면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제 추측상 그래요. 이게 그 리얼 넘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치거든요. 그러니까 컴팩트라는 개념을 최초에는 그냥 인피니트 섭셋이 있으면은 그 친구 리밋 포인트 있다라고 하는 게 컴팩트의 정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꾸로 그랬죠. 처음엔 이제 해석학에서는 이제 시퀀스를 많이 다루니까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컴팩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제 시퀀스라는 걸 좀 뛰어넘어서 사실 시퀀스 컨버전 한다랑 리밋 포인트가 있다랑 저희가 별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좀 더 이쪽이 넓은 의미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리밋 포인트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이제 컴팩트는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뭐 에브리 오픈 커퍼에 대해서 뭐 파이나이트한 걸 추출해낼 수 있다 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뭐 수학의 발전하다가 보면은 정의가 바뀔 수도 있겠죠. 굳이 컴팩트가 이럴 필요도 없이 더 추상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하는 경우에는 컴팩트 정의가 바뀌겠죠. 근데 그건 아직 모르는 얘기고 현재까지는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보였는데 이게 반대 방향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해석학에서는 다 동치지만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동치가 아니죠. 왜냐면 저희는 토폴로지라는 공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정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생각보다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이것도 여러분들 과제랑 좀 관련이 있는데 컴팩트가 아님을 보일 때 많이 쓰여요.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리밋 포인트 컨버지면은 제가 시퀀스를 잡아왔을 때 시퀀스가 만약에 xn이 파이나이 깨면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어차피 컨버지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아닌가? 아, 그것도 모르겠네요. 일단 인피니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되거든요. 인피니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게 인피니트 셋이니까 리밋 포인트가 존재할 것이고 그 리밋 포인트가 x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x가 시퀀스의 컨버지가 된다는 조건이 되려면은 핫소프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아, 그러면 여기 살짝 지울게요. 네. 확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동시 조건이 되는 조건이 매트라이저블 하면은 그때 확실하게 동시 조건이죠. 이거는 모르겠네요. 컴팩트면 되는 건 확실할 텐데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시퀀셜 컴팩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그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알려준 사이트 있잖아요. 한번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저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발레가 있으면 발레가 있고 발레가 없으면 이게 맞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매트라이브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컴팩트랑 리밋 포인트 컴팩트랑 시퀀셜 컴팩트가 그냥 컴팩트라는 이름은 이 컴팩트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컴팩트가 이제 발전하게 된 어떤 경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이 리밋 포인트 컴팩트라는 게 이 리밋 포인트가 x에 있다라는 건지 이 सब셋에 있다라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항상. 근데 이게 x에 있다라는 게 정의인 것 같아요. 책 보니까. 책 내용 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자체에 그 리밋 포인트가 존재해야 된다. 즉 예를 들어 Q 같은 경우에는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무리수로 가는 어떤 유리수 시퀀스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안 되죠. 애초에 시퀀셜리 컴팩트도 안 되네요. 그래서 뭐 관련이 있겠죠, 그거랑. 그래서 보통 여기 언제 쓰이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컴팩트가 아님을 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에요. 특히 그 로컬리 컴팩트로 가면은 이게 거의 보이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로컬리라는 말이 붙는 순간. 왜냐면은 그 한 포인트에 대해서 모든 오픈 커버를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쓰이는 게 이런 관계에서 조금 더 쉬운 쪽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전 이거면 이거이다를 거꾸로 이용해서 어떤 시퀀스가 절대 컨버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서브 시퀀스가 컨버지할 수 없는 그런 시퀀스를 잡아버려가지고 컴팩트가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바로 보면은 참고로 이 예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게 검증을 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28.1에서 인피니티 섭제 중에서 특히 유니폼인데 리밋 포인트가 없는 걸 찾아봐라 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i번째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n번째 컴포넌트만 1이고요. 나머지 다 0이 되게 하는 그런 시퀀스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은 저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컨버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로로 가야 돼요. A라고 하는 시퀀스가 제로 시퀀스여야 돼요. 만약에 컨버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아마 이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n번째에서 붕 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게 이렇게 그 입실론 반경을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 매트릭인 유니폼 매트릭이니까 그 매트릭의 성질 이용해가지고 아마 그거 잡아주시면은 이게 절대 컨버지를 못 한다는 거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낸 게 그 책 염수 문제 보면은 이거 비슷한 예제로 그 R 오메가가 뭐 로컬리 컴팩트가 아니다 하면 그거 내용이 있는데 그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직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8.2는 이거는 네 맞을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왜냐면은 얘 리밋 포인트가 로어 리밋에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있다라고 하면 1일 텐데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RL의 모든 포인트 A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오픈셋 U랑 얘를 그냥 A라고 쓸게요. A가 MT가 되게 하는 그런 오픈셋 U가 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야 리밋 포인트가 없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 n분의 1과 관련돼가지고 다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MT 필요가 없죠. 이게 그 finite이면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잠시만요. MT가 맞네요. 아무튼 이거는 그 조건 그 리밋 포인트 정의대로 따라가서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 오픈셋 U를.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원래 이게 그냥 R에서는 저 친구의 리밋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게 1이에요. 근데 1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1에서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을 포함한 어떤 오픈셋을 잡아도 인피니트한 그 인피니트 매니한 친구들을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A라는 집합에서. 그런데 로어 리밋인 경우에는 이게 1인 경우에도요. 1을 포함하는 오픈셋 중에 뭐가 있냐면요. 1, 2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는 A랑 교집합이 MT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거 발레 잡아주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거에 리밋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리밋 포인트 컴팩트이려면은 every infinite subset이 리밋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없죠 지금. 여기에 그러네요. 이 스페이스를 보는 거니까 1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에서 아까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은 A라는 거에 리밋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거는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3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일단 A번은 그냥 example 1을 잘 응용하시면 돼요. 책에 보면 example 1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그 트리비얼 토폴로지 준 다음에 걷다가 이 친구는 디스크릿이에요. 디스크릿으로 내추럴하게 그러니까 Z라는 공간에 토폴로지를 주는 가장 내추럴한 방법은 디스크릿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릿하게 줬을 때 이 친구는 리밋 포인트 컴팩트예요. 그 책 예제에 있어요.
그래서 리밋 포인트 컴팩트인데 문제는 여기서 프로젝션 맵을 타고 넘어갔을 때 이게 컨티뉴스 맵이죠. 이 친구는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인피니셋이 리밋 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아니라는 걸 이용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럼 이제 fx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 컴팩트의 이미지가 리밋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컴팩트에 컨티뉴스 맵을 타고 가는 그러한 결과물 이미지는 컴팩트가 되죠, 여전히. 그래서 컴팩트는 토폴로지컬한 어떤 프로퍼티였어요. 하지만 리밋 포인트 컴팩트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시고, 대신에 네, 얘는 되네요. A가 클로즈드란 조건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리밋 포인트 컴팩트의 클로즈드 셋은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된다. 이거는 컴팩트 얘기하는 비슷하죠? 컴팩트 셋의 클로즈드 셋은 컴팩트가 여전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된다. 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C가 문제인데, 이제 C도 그거예요. 핫스토플 스페이스에서 컴팩트 셋은 클로즈드잖아요. 근데 핫스토플 스페이스에서 리밋 포인트 컴팩트 셋이 클로즈드일 필요는 없어요. 이 예제가 이그램플 2인데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이건 한번 제가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집합 아시는 분 계신가요? S 오메가? 이거 이그램플 2에 있는 예제거든요. 네, 제가 버리라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거 발레가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이 이거 여러분들 과제 문제잖아요, 이거. 저 C의 발레가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사실 오늘 준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제가, 네, 좀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도 좀 많습니다. 약간 좀 가볍게 들으세요. 이게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집합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 책 앞에 보면 있어요. 그 맨 첫 장에 집합론 나오잖아요. 챕터 1이.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디널 넘버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한글로는 기수라고, 서수라고 할 거예요. 서수.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수. 그러니까 오디널이라는 게 오더잖아요, 오더. 오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오더라는 거의 뜻이 되게 많지만 수학에서 말하는 오더란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이 순서와 관련된 집합이에요. 근데 넘버라고 하는 이유는 수학에서 모든 걸 넘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디널 넘버는 순서가 있는 집합이다. 근데 이게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well ordering 프린시플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 well ordering 프린시플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 2번밖에 안 해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정확한 서술은 이거예요. every subset이 미니멀 엘리먼트를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미니멈이 있으면 돼요. every subset이 has minimal element. 이게 그 리스트랑 미니멀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맞으면 여기서는 미니멀하고 리스트랑 같은 말일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간에 가장 작은 친구를 항상 뽑을 수 있으면 돼요. 어떤 집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well ordered principle에 만족하는 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합들을 다 모아두면요. 아쉽게도 집합이 안 돼요. 걔는 클래스라는 게 돼요. 어떠한 그 흔히 말하는 메타 오브젝트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메타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초월한 어떤 그 대상들이 돼요. 그래서 집합론이 안 통해요. 거기서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오디널이라고 하는 것도, 오더라고 하는 것도, 이 웰 오더리 프린스를 만족하는 것도 어떠한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칙을 만족하는 거를 다루는 게 집합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공집합은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만족을 한다라고 그냥 볼게요. 이거는 책만, 제가 책을 기억 못해요. 그 집합론 책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건 만족한다고 볼게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섭셋이 전부 empty죠. empty 셋에 원소가 없죠. 원소가 없으면은 그냥 이걸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없으니까 아니죠. 있어야 하니까 얘는 웰도는 이게 아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아니겠고,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얘를 제가 제로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거를 공집합을 갖는 집합 2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시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0과 1을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 이제 어떤 그 집합일 때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n과 n을 포함하는 집합의 합집합으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가장 작은 집합을 오메가라고 쓰고요. 오메가는 아니고요. 그 n이라고 쓰고요. 걔를 자연수라고 불러요. 뭐 여기까지 뭐 막히는 부분 있나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자고 하면은 a set A is inductive set 이렇게 부를 텐데 if 공집합이 들어 있고요. and x가 a에 들어가면은 x 플러스 1도 a에 들어가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인덕티브 셋이라고 하면 부를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얘를 i라고 쓰고요. 얘를 a가 인덕티브라고 하는 인덕티브한 모든 집합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냥 집합이 안 되긴 할 텐데 얘를 싹 다 가져와서 교집합을 시켜버렸을 때 그 친구를 미니멀 인덕티브 셋이라고 부를 거고요. 다른 말로 내추럴 넘버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뭐 막히시는 파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연수를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인덕션을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집합을 자연수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냐면요. 어떤 집합 X에, 그러니까 저런 인덕션이 있는 집합에 대해서 오더를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줄 거냐면요. 일단, n과 n 플러스 1이, 이렇게 할게요. x가 언제 y보다 작냐면요. x가 y에 속할 때 작아요. 왜냐면 지금 모든 대상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n이 왜 n 플러스 1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면은 n 플러스 1은 n과 n을 포함하는 집합의 유니온이죠. 그럼 여기 n이 들어있죠. 그래서 작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오더 셋이에요. 오디널 넘버예요. 그러면은 일단 뭐 finite 넘버는 그 자체로 오디널 넘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오디널 넘버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이렇게 안 할 텐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가장 작은 무한계 인피닛 오디널 넘버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웰 오더링 프린시플 저희 빠뜨렸는데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만족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게 있을 때 이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만족하는 거꾸로 썼죠. 만족하는 가장 작은 집합이 있을 텐데 그 집합을 오메가라고 쓸 건데 이 오메가가 사실 그냥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오메가가 왜 자연수인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오메가가 이제 오디널 관점에서 봤으면은 자연수를 오메가라 쓰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숫자 취급을 할 때는 자연수 n으로 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가장 작은 인피니트한 오디널 넘버예요. 그러니까 집합도 숫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오메가가 있으면은 오메가 플러스 1도 있겠죠. 얘는 오메가를 합집합한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2도 있겠죠. 쭉 가서 오메가 플러스 n도 있을 거예요. 그 얘는 이제 오메가 뭐 어쩌고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오메가 플러스 알파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알파도 여전히 오디널인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거는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이제 여기까지는 그럼 카운터블인 거예요. 계속 집합들이 계속 카운터블이에요. 이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친구들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얘를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카운터블한 어떤 집합들을 계속 합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언카운터블한 오디널 나와요. 언카운터블한 오디널 넘버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그게 서술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 리밋 오디널이라고 쳐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 리밋 오디널이랑 나온 그 어느 순간 언카운터블한 오디널 넘버가 생기는데 그 언카운터블한 오디널을 저희 멍커스 책에서는 오메가라고 쓰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오메가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니멀 언카운터블 오디널 넘버예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가 오디널 넘버고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오더가 있는 거잖아요. 오더가 있으면 토폴로지 줄 수 있죠. 그 토폴로지를 줬을 때 오메가에 대한 토폴로지 준 셋을 S 오메가라고 하자라는 게 그 책에 있는 X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여기에서는 이제 베이시스가 있죠. 그 베이시스가 뭐냐면은 서브 베이시스가 있죠. 이걸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 일단 미니멀 넘버가 있으니까 그 미니멀 넘버를 MT부터 뭐 something 알파 이런 친구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네, 이렇게 있고 쭉 있고 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베이시스가 돼서 만든 토폴로지를 S 오메가라 쓰자 라는 내용일 텐데 지금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지금.
네, 이거 지금 저도 네, 아무튼 오디너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참고를 하시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있냐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로가 나온 게 그거예요. 그 공집합이 미니멀 원소라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Z라고 하는 집합을 그 미니멀 웰 오더링 언카운터블 셋이라고 했을 때 X에 얘는요 카운터블이에요. 카운터블 셋이에요. 그 다음에 이 G라고 하는 게 그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만족하기 때문에 하스토프를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2포인트가 있으면은 두 개의 포인트 X랑 Y가 있으면은 이게 왜 하스톨프죠? 갑자기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이렇게 뭐 줄 수가 있어요. 오더라서로는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줄 수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 Y가 있으면은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웰 오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둘 중 하나 커요.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네, Y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인피도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오픈이에요. 그래서 하스톨프가 돼요. 그 오메가 자체도 일종의 포인트처럼 그 원포인트 컴패티피케이션에서 인피니티 기호 쓰잖아요. 그거의 어떤 확장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합에서는 인피니티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중 하나를 오메가를 쓴 거고, 뭐 이게 네. 이 말과 동치인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딱히 그 문제가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핫솔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그러면은 X라는 게 지금 이제 리밋 포인트 컴팩트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밋 포인트 컴팩트인 걸 보일 때 리밋 포인트 컴팩트니까 그 에브리 뭐였죠? 에브리 인피니 सब셋이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 그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느낌은 이럴 거예요. 어떤 집합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집합을 예를 들어 y를 가져온 건데 여기서는 x에 있어야겠죠? x라고 쓸게요. 그랬을 때 모든 n에 대해서 xn이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집합을 가져왔을 때 이거에 미니멀 원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네. 이 부분은 네, 지금 까보고 있었네요. 이젠프 2를 보면은 이 친구가 그거인 걸 증명을 해요. 이 친구가 잠깐만 이건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네, 이그젠프 2를 보면은 이 친구가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 컴팩트라는 거는 책에서 보여놨어요. 혹시 그 부분을 읽어보신 다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한번 질문을 한번 주어보세요. 그럼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수요일 이후에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내일하고 모레 좀 과제가 많아가지고 아마 수요일 오후쯤 돼서야 네, 아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간단한 건 항상 질문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을 하면은 뭔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시면은 그 이그제플2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아마 하면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발레가 이 친구를 뭔가 잡으면 되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은 X라고 하는 게 이게 클로즈드가 아니죠. 얘는 클로즈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컴플리먼트가 오픈이 아니기 때문에 클로즈드는 안 되고, 대신에 이 친구는 그건 돼요. 그 리밋 포인트 컴팩트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레가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S 오메가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이 많은데, 어차피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면 그때는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가 카운터블리 컴팩트랑 그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T1 스페이스에서는 동시 조건이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네. 이게 한쪽 방향은 트리비얼해요.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이 카운터블 컴팩트인 거 보이는 거는 트리비얼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책에 네, 트리비얼한가요? 책에 힌트가 있으니까 그 힌트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적어둔 거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조금 설명 자세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어디 부분이 있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인피니시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 허술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뽑은 친구가 왜 인피니시 돼야 되느냐?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인피니시 돼야 한다가 아니에요. 인피니시 되도록 뽑을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리밋 포인트 컴팩트라는 거에 의해서 리밋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모순이 돼요. 그래서 그 모순이 되는 부분만 잘 서술을 해주신다면은 아마 이거 한쪽 방향 보이는 거 쉬울 거고, 이쪽 방향 보일 때는 28.1에 있는 이게 그거일 거예요. 컴팩트이면 리밋 포인트 컴팩트다 라는 거 보이는 아규먼트를 약간 수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한 그 부분이에요. 책에 있는 증명을 똑같진 않아요. 근데 한 부분을 살짝 고치면은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뭐냐면요. A가 리밋 포인트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은 A가 finite이다라는 거를 보이는 게 포인트인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책에서는 컴팩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A가 uncountable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컴팩트성을 이용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저희는 countable 컴팩트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운터블한 어떤 오픈 커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A가 uncountable이면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트릭이 뭐냐면은 A가 인피니시이기 때문에 항상 카운터블한 어떤 서브셋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셋에 대해서 얘기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카운터블한 오픈 커버를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1이기 때문에 T1이 네, 리밋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A는 클로즈드가 돼요. 마찬가지로 B도 클로즈드가 될 거예요. A가 클로즈드인 게 중요해요. 네, B 클로즈드라 하죠. 클로즈드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아까 찾은 B를 이용해서 찾은 카운터블 오픈 커버랑 그 다음에 B의 컴플리먼트를 이용해가지고 이 카운터블리 컴팩트 이용해서 파이나이트를 찾아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깊게는 생각 안 했는데 이 부분만 아마 해결되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면 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28.1 내용을.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다가 막히면은 질문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8.6이 뭐냐면은 아이소메트리인데, 사실 아이소메트리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미분기하를 들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이소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하적인 성질이에요. 네, 기하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미분기하를 들으면은 저 아이소메트리를 좀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고요.
이 아이소메트리가 뭐냐면은 거리를 보존시키는 그 바이젝티브 펑션을 뜻해요. 물론 지금 저희는 딱히 바이젝티브라는 걸 말이 안 나와서 바이젝티브를 보여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거 해보면은 바이젝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소메트리면 바이젝티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론 컴팩트라는 조건이 필요하네요. 네, 그쵸. 이게 그래서 보통 미분기에서는 바이젝티브이면서 매트릭을 보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삼각형과 삼각형이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를 이러한 곳으로 함수를 타고 보낸 거잖아요. 새로운 공간으로. 그런데 거리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둘은 같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보존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센스에서 아이소메트리라고 한 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미분기하를 들으십니다. 제가 위상수학 수업에서 처음으로 다른 과목 얘기를 한 집합론이나 뭐 해석학이 아닌 대수가 아닌 다른 과목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그런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인젝티브 보이는 거는 되게 간단한 게 그 정리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정의대로 따라가면 인젝티브인 게 바로 나오고요. 이제 서젝티브인 걸 보이는 게 약간 좀 까다로운데 이 부분 때문에 보통 그 미분기야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바이젝티브인 게 정의에 포함이 돼요. 거기서는. 네, 굳이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거죠. 여기 토폴로지컬하게는. 그래서 얘를 보일 때 아마 이것도 책에 있었나요? 힌트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 이 매트릭을 다룰 때 가장 재밌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포인트를 뽑은 다음에 그 포인트 가지고 시퀀스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되게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 테크닉을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한 2주 뒤쯤, 일주일 뒤쯤이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여러분을 하실 과제에 이 테크닉으로 문제를 한 서너 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꼭 숙지를 해두시고 뭐 혹시라도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이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아마 네, 이거 힌트가 있었던 문제였네요. 그래서 그 힌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fx랑 입실론 볼이 empty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입실론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보이셔야 돼요. 이러한 입실론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요. x가 컴팩트죠. x가 컴팩트니까 컨티뉴스 맵을 따라가도 컴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팩트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오픈 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R을 그냥 전체 뭐 양의 실수로 잡아버리신 다음에 해버리면 돼요. 그럼 얘를 커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얘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걸 보이시면 돼요. 그 커버를 하는 순간 컴팩트를 이용해서 파이나이트게 잡아올 수 있죠. 그럼 그 파이나이트한 것 중에 가장 작은 친구를 입실론으로 뽑으면은 혹은 안전하게 뭐 절반 정도를 입실론으로 뽑으면은 이 둘은 MT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A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입실론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러한 친구를 시퀀스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때 이 두 포인트의 간격이 항상 원을 기준으로 한 어떠한 거리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인피니트 섭셋인데 리민 포인트가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컴팩트의 어떤 모순을 이뤄내는 게 이 문제 풀이 방식이에요. 특히 이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나중에 코시 시퀀스라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되게 자주 쓰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이제 아마 하나 더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아이소메트리를 본 거고요. 이번에는 슈링킹 맵이랑 컨트랙션 두 가지 맵에 대해서 살펴봐라 라는 건데, 이 문제 푸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F가 컨티뉴스란 말이 없어요. 이 친구도 컨티뉴스란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있나요?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확인을 해보죠. 28.6이니까, 네, 이거 아마 컨티뉴스란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소매틱 컨티뉴스 이것도 아마 보이셔야 될 거예요. 제대로 그 감점을 안 당하시려면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링킹 맵과 컨트리션도 그 컨티뉴스 맵인 걸 보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거 그냥 입실론 덴탈노법 그냥 쓰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여기 이게 좀 재밌는데, 이것도 해석학 쪽이나 그쪽에서 좀 많이 쓰이는 그 예제예요. 특히 인버스 펑션 티오리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버스 펑션 티오리움. 이거를 쓸 때 어떤 픽스드 포인트를 잡아요. 그 픽스드 포인트 잡을 때 쓰는 게 컨트랙션이에요. 이 컨트랙션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픽스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찾아가지고 인버스 함수를 잘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쓸 때 쓰는 내용이라서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저도 그때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이면 되는데 목적은 픽스 포인트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좀 그 힌트가 좀 해석하기 난해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적어 왔는데요. 일단 A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는데요. 이거는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그 A라고 하는 집합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그 뭐냐면 이거예요. 이러한 AN들을 전부 교집합시켜라 라는 게 이 A라는 집합의 그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finite essential property를 만족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AN이라고 하는 거는 X의 이미지죠. 그래서 X가 컴팩트라서 이미지도 컴팩트고요. 근데 지금 X라는 스페이스는 하스솔프죠. 그래서 하스솔프 스페이스의 컴팩트는 클로즈드예요. 이걸 반복하면은 AN이 클로즈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finite essential property를 만족을 해요. 근데 컴팩트예요. 컴팩트의 성질에 의해서 finite essential property를 만족하는 클로즈드 컬렉션은 항상 non-empty intersection 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A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사실 픽스드 포인트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이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온다는 게 이게 디스턴트의 정의죠. 0이 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FA가 A가 되게 돼요. 그 픽스드 포인트죠. 그래서 하나는 존재하고요. 유니크니스 보이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그 다른 게 두 개 있다라고 한 다음에 모순 보여서 보내면 돼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초점 두시고 유니크니스 대신에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유일하게 존재한다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보이면 사실 감점 되게 크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컨트랙션 맵일 때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컨트랙션 맵은 이 알파에 의해서 디스턴스가 계속 감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슈링킹 맵일 때는 이렇게까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슈링킹 맵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거리가 함스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컨트랙션 맵은 처음에 이 정도 거리였다고 하면은 맵을 타고 가서는 확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슈링킹 맵은 그냥 줄어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 거리라고 하면은 새로운 거리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조금씩만 줄어들면 돼요. 근데 절대 이게 안 만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이 B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링킹 아까 그 컨트랙션 맵일 필요가 없고
사실 슈링킹 맵이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이제 한 문제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 연습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A가 논엠티다라는 거를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아까 이 아규먼트 때문에 그래요. Finite Intellectual Property. 여기에서는 컨텍션 맵이라는 게 안 쓰였어요. 컨티뉴스라는 게 쓰였었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리는 똑같아요. 이제 xn을 여기서는 이제 힌트가 아마 있었을 텐데 힌트가 있었나요? 네, 힌트가 있죠. 그래서 xn이라고 하는 거를 n 플러스 1번째 넣었을 때 x가 되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x가 a n 플러스 1에 들어간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걸 xn이라고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죠. 컴팩트 셋이니까 리밋 포인트 시퀀셜리 컴팩트죠. 그래서 시퀀셜리 컴팩트에 의해서 이러한 시퀀스의 서브 시퀀스의 컨버지 포인트를 A라고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힌트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도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시퀀셜리 컴팩트여서 라는 걸 서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테크닉을 씁니다. F를 태워 보내요.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F가 이게 아마 컨티뉴스 맵이면 될 거예요. 이게 컨티뉴스 맵이면 되는지 아니면 그 매트릭까지 보정이 돼야 되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컨티뉴스이면은 이 리미트가 이거예요. 지금 F의 리밋 yn이 리미트 fyn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 약간 쓴 건데, 이 부분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아마 앞에서 초창기에 저희가 한번 증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는 거라서 제 기억에 맞다라면 f가 컨티뉴스예요. 그래서 컨티뉴스 때문에 원래는 이게 여기다 f를 씌운 건데요. 이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리미트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 플러스 1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항상 x라는 값을 내놓죠. 그러면 그 컨스탄트 시퀀스의 리밋 포인트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지금 fa가 x인 거죠. 그래서 이게 a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걸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제 x를 여기에서 아비터리하게 뽑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게 전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이는 것까지가 힌트였을 텐데, 이제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가 제로가 된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D라고 하는 게 컨티뉴스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순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이용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C랑 D는 발레 보이는 거라서 제가 따로 안 해놨는데, 아마 이거는 힌트 나온 대로 하면은 그냥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28장인데 28장의 내용에서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제가 준비 안 하는 내용 중에서. 네, 따로 없으면 혹시 생각나면 바로 또 얘기해 주세요. 이제 로컬리 컴팩트로 가는데, 이 로컬리 컴팩트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원 포인트 컴팩 발음 되게 어려운데, 그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조건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요까지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아마 그 이제 시오리용 29.2부터 그 뒤에 내용들은 그냥 따라올 거예요. 그게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저거 그 뒤에 내용은 사실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선 제가 이제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단 뭐 로컬리 컴팩트 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로컬리 컴팩트가 아닌 걸 보이는 거는 마치 저희가 앞에서 어떤 친구가 로컬리 커넥티드가 아님을 보여라 하는 것만큼이나 보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컴팩트를 이용하면 대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을 보이는 방식을 써야 돼요. 어떤 시퀀스를 찾아서 그 시퀀스에 컨버저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토폴로지에서는 토폴로지를 뭔가 확장을 할 때는 언더라인 셋은 놔둬요. 언더라인 셋은 놔두고 토폴로지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키운다는 소리는 오픈셋을 추가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원래 오픈셋을 추가로 넣어줌으로써 토폴로지 공간을 확장을 하는데, 이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은 오픈셋을 확장시키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 친구를 새로운 포인트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집어넣은 거를 그냥 표기상으로 인피니트 기호를 쓴 거고요. 이 인피니트 기호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긴 한데 그 무한대 기호랑은 그냥 별개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관련은 있지만. 그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 언제 될 것이냐 하면 이제 로컬리 컴팩트 앤 하스토플 익면은 네, 이게 되면은 한 포인트를 추가했을 때 전체 스페이스가 컴팩트가 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친구를 x로 리스트릭션을 시키면은 그때는 그냥 x가 된다. 즉 바꿔 말하면 토폴로지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이는 게 29.1인데 이거는 그 토폴로지를 어떻게 주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이는 거는 둘째치고 대충 이런 친구들이 추가가 되었구나를 아셔야 돼요. 즉 X에서의 컴팩트 셋의 컴플리먼트가 Y라는 곳에서 오픈이 됐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 푸실 때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별개 얘기인데 네, 그 여러분도 혹시 일반 물리 들으신 분 계신가요? 좀 뜬금없긴 한데 네, 일반 물리 네, 한 분 계시네요. 혹시 여기에서 그 중력 에너지나 아니면은 자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거 나올 때, 그러니까 포텐셜 나올 때 무한 원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 무한 원점이 이거예요. 네, 그 무한 원점이 이거예요. 이거.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무한 원점이 별게 아니라 그 토폴로지컬하게는 로컬리 하스토컬 컴팩트에다가 그냥 어떤 포인트 하나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게 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이게 일로 가도 무한대로 가고 일로 가도 무한대로 가고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도 무한대로 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포인트인데 근데 사실 토폴로지컬하게는 말이 돼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거는 제가 과외할 때 과외한 학생이 뭐 어디서 그 제가 최초로 그 안델과학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최초로 알게 된 시점이긴 한데 이 영상에서 그게 나와요. 그 프랭카의 추측 나오면서 이거 관련된 그 아무튼 그 4차원상의 구면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4차원상의 구면. 그래서 이게 4차원상의 구면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이게 진짜 구면이냐 했는데 이거는 4차원상이기 때문에 그 3차원 구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나올 때 이 구면을 만드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것도 사실 원포인트 컴팩티케이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관련이 많아요, 여기저기. 그다음에 제가 이건 순서를 좀 바꿔서 해볼게요. 이거 제 맨 뒤에 준비해놨는데, 어, 그, 컨티뉴스랑 컨버지랑 되게 논리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컨버지가 특히 그 입실론 델타 논법과 입실론 n 논법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센스인지 전 좀 고민해봤는데, 그게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퀀스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퀀스죠. 시퀀스를 가져왔을 때 이 시퀀스를 사실 G 플러스에서 X로 가는 컨티뉴스 펑션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근데 무조건 컨티뉴스 펑션이에요. 왜냐하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주거기 때문에 무조건 컨티뉴스 펑션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이거잖아요. 이 개념이 이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은 F 인피니트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그 원포인트 컴팩 그, 그 원포인트 컴팩트화를 시키면 보통 위에 바를 쓰거든요. 그래서 바를 시켰을 때 네, 이제 인피니트 포인트가 추가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입실론 델타 논법을 썼을 때 어떤 서술을 했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이게 여기가 입실론이고요. 이게 이그지텐이 맞네요. 네. 이 부분이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서 이 n보다 크면은 얘가 들어간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토폴로지컬하게 바꿔보면요. 이 부분이 사실 얘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n보다 작으면 파이나이셋이죠. 그 파이나이셋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 항상 컴팩트거든요. 그 컴팩트를 제외하고니까 오픈셋이죠. 사실 여기 부분도 오픈셋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떠한 아무튼 그런 뉘앙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스랑 컨버지가 되게 유사한 어떤 정리 구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자연수 집합에다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준 다음에 그거에 원포인트 컴팩트화를 시키는데 사실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원포인트 컴팩트라고 볼 수, 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그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 네,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볼게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한 분야랑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면은 29.3은 이거예요. 그 컴팩트셋의 이미지가 컴팩트라는 걸 알고 있죠, 저희는. 걔를 로컬리로 바꾸면 될 것이냐? 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된다는 걸 보이면 되고요. 대신에 F가 오픈맵이면 돼요. 그래서 보통 로컬리라는 말이 붙으면은 아마 오픈맵이면은 다 될 거예요. 그 정의 구조상.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2번은 그냥 오픈셋이기 때문에 이게 딱 된다라는 걸 보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발레 그러면은 F가 언제 안 되냐? 이게 좀 어려운데 토폴로지컬 사인 커브 기억하십니까? 이거 혹시? 토폴로지 위상 수학자들의 사인 커브 이거를 이용해서 아마 풀어야 될 거예요. 이게 그 원리가 뭐냐면은 어 이것도 아마 책에 예제 문제에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토폴로지컬 사인 커브에다가 이 원점을 추가해주면요 얘가 로컬리 컴팩트가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점에서 돼요. 다른 점에서 되는데 원점에서 로컬리 컴팩트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포인트 하나 추가해 준 거고요. 원래 여기서 쫙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픈 커버를 딱 잡았을 때 어떻게 잡더라도 이게 컴팩트를 이걸 포함하는 컴팩트 셋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아마 못 찾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술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목적 그거예요. 이 부분이 이 친구가 로컬리 컴팩트가 안 된다는 걸 보인 다음에 반면에 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0, 1은 S랑 이제 포인트 와이즈로 보면은 홈웨어 못백해요. 홈웨어 못백하진 않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바꿀게요. 0,1에서 0,1에서 S로 보내는 어떤 인젝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컨티뉴스 맵이 하나 존재해요. 거기다가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새로운 포인트를 추가해 본 거예요. 그 대신에 마이너스 1은 0,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얘가 컨티뉴스 맵은 되거든요. 얘는 컨티뉴스 맵은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로컬리 컴팩트예요. 근데 이 친구의 이미지가 그냥 얘 자기 자신이에요. 이 전체예요. 근데 얘는 로컬리 컴팩트가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발레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서술을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이거 보이려면은 그냥 못 보이죠? 그래서 시퀀스 잡으셔야 돼요. 시퀀스를 그 앞에서 보인 거 있죠? 그 사인 커브가 커넥티드가 아니다, 패스 커넥티드가 아니다 볼 때 썼던 테크닉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특정 구간에서 포인트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컨버지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어디로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퀀스를 잡아셔가지고, 이 친구가 로컬리 컴팩트가 안 된다는 걸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이면 되고요.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또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옛날에 과제했던 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찾으면 나올 텐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마 29.5인가 중간에 뭔가 하나 있을 때 그걸 뺀 거 보니까, 그건 아마 정의대로 따라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9.6은 이제 S1이 어떤 리얼 넘버의 원포인트 컴팩트화 시킨 결과물이다 라는 걸 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게 리얼 라인이고요. 이거 어디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여기 원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단위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극을 하나 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만나는 이 점을 여기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조금 고쳐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빼고요. 여기가 이제 그럼 0,1이겠죠? 0,2겠죠? 아닌가요? 아무튼 간에 그냥 어차피 원을 제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빼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이어가지고 이 점을 여기에 대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점은 여기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점을 제외한 모든 점은 실수랑 1대1 대응이 돼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이제 어떠한 거로 대응이 되냐? 그게 바로 인피니트하고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보면 어떤 것처럼 보면 되냐면요.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0과 1하고는 토폴로지컬하게 같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어떤 인터벌이 될 거예요. 오픈 인터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터벌 양 끝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쿼션트 맵 하면서 한번 설술해 준 적 있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어 붙이면은 그게 바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센스에서 이제 리얼 넘버의 원포인트 컴팩트화 시킨 게 S1 그 원이 되는 건데, 이거에서 약간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해석학에서 익스텐디드 리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컴팩트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걔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토폴로지컬하게만 같다라는 거예요. 토폴로지컬하게만 같아요. 그러니까 위상적으로 오픈색 구조만 유지돼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깨지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더가 깨집니다. 오더가. 예를 들어 지금 인피니시 추가됐잖아요. 그럼 얘를 뭐 모든 자연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줘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더 토폴로지랑 다르게 나와요. 토폴로지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더를 유지한다는 소리는 오더로 토폴로지 줄 수 있잖아요. 그 오더 토폴로지까지 유지됐으면 좋겠는 건데 이게 못 줍니다. 이렇게는. 그래서 오더가 유지가 안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스탠디드 리얼에서 오더의 양 끝을 추가해 주잖아요. 그럼 컴팩트가 되는 거는 물론이고 오더도 플리저블가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메오모픽한 게 0과 1하고 호메오모픽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컴팩트화를 어떻게 시키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토폴로지컬하게만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게 토폴로지컬하게 보는 게 뭐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폴로지컬하게 보는 게 이런 관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답지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게 먼저 원포인트 컴팩트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을 서술해 주셔야겠죠. 즉 로컬리 컴팩트 하스토프라는 거를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피니트 포인트랑 이 원에서의 한 점을 대응시키는 어떤 관계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실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진짜 제대로 보이려면은 이거죠. 아마 S1이 결국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인 거니까 얘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리얼 넘버에서 아마 한 점을 빼야 될 텐데, 그 한 점이 1,0이 될 거예요. 1,0을 빼고 호메오모픽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보이는 거 되게 힘들고요. 얘를 먼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잠시만요. 탄젠트 맵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한번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S1에서 1,0을 뺀 걸로 보내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내면은 얘랑 얘를 이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호메오모픽 하죠. 호메오모픽 한 거에 대해서 그 아마 29.5인가가 그거일 거예요. 그 두 로컬리 하스톱 컴팩트 셋의 호메오모픽한 두 개의 각각의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은 그 호메오모픽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까지 쓰시면은 그걸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일로 갈 때 아크 탄젠트 X로 보내면 되고요. 뭐 기타 등등 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거가 이게 28.8인가 29.8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교수님께서 플러스라고 적으신 게 있는데, 그게 이거랑 똑같은데 왜 적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그 G 플러스의 토폴로지가 뭐냐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G 플러스의 토폴로지는 디스크릿 토폴로지예요. 그래서 디스크릿 토폴로지 한 거 가지고 저를 보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었어요. 이거 참고로 작년에 이게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거를 제가 뭐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책에 있는 문제니까 이게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전 어떠한 순서로 보였냐면요. 먼저 이게 기본적인 풀이 구조예요. 이 친구의 원포인트 컴팩트화가 된다라는 걸 먼저 보이셔야 돼요. 왜 되는지부터. 그래서 저는 이게 로컬리 컴팩트 하스토프라는 거를 먼저 보였어요. 사실 얘는 디스크릿 토폴로지 때문에 딱히 보일 필요 없긴 한데, 아무튼 보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원 포인트 컴팩트화를 시킬 수 있죠. 근데 그거 바로 안 가요. 바로 가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였냐면요. 그냥 먼저 얘랑 얘를 이어버려요. 이게 이어지죠? 홈에 완벽하게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이유는 29.5에서 어떠한 성질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29.5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이거의 원포인트 컴팩트화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은 이제 다 따라오는 거죠. 이거랑 얘랑 홈에 완벽하고 이거의 원포인트 컴팩트화는 얘니까 이거의 원포인트 컴팩트화도 얘다 라는 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보였었어요. 그래서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준비한 게 오늘은 끝이네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